명령어의 구조, 명령어의 기본 구조를 보면 명령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소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명령부는 그 연산부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소부 쪽에는 연산자들의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부호에 해당하는 OP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의 이제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 코드는 프로세서가 실행할 동작을 지정합니다. 동작인 연산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뭐 and, or, not, shift 또는 보수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부호가 그 n비트이면 최대 2의 n승계의 연산이 가능하다. 뭐 요까지는 사실 좀 특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산 부호가 뭐 예를 들어서 연산 부호가 이렇게 산술 연산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이면 and or no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략의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피연산자 부분은 이제 오퍼랜드가 됩니다. 오퍼랜드. 피연산자가 영어로 오퍼랜드입니다. 그래서 연산할 데이터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A는 B 더하기 C다. A는 B 더하기 C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B하고 C를 더해서 A에다 저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BC는 피연산자, ABC는 피연산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산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연산 부호는 뭐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피연산자는 그 연산할 데이터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한번 보면 y는 x 더하기 b다. y는 x 더하기 b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플러스가 연산 부호가 됩니다. 연산 부호는 이 명령부가 되겠죠. 명령부. 연산 부호는 명령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에 대한 피연산자, 오퍼랜드는 x하고 b가 되겠습니다. x하고 b가 그 피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명령어의 실행, 그리고 그 명령어의 실행 과정을 보면은 우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명령어를 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IR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그 명령어를 적재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적재된 그 명령어를 CPU가, 프로세서가 수행하기 위해서 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된 다음 명령어를 인출한다. 그래서 이 CPU가 그 명령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변경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 해석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명령어가 더하기 명령어였다 그러면 더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내에는 여러 가지 연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연산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닛들이 있습니다. 로직 유닛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명령어가 만약에 더하기다 그러면 더하기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enable 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행할 수 있게 걔만 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연산자를 인출해 옵니다. 피연산자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피연산자를 인출해 왔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그 명령어를 수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더하기 C다 그러면 그 더하기는 연산자고 B하고 C가 피연산자인데 피연산자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건 뭡니까? B하고 C에 대해서 더하기를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명령어 인출해 오고 또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명령어가 실행되는데 실행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될 텐데 명령어의 실행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우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인출 사이클에서 인출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종료하고 이런 순서로 되는데 그 일반적인 명령어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명령어 인출에 와서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퍼랜드에 대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종료합니다. 이런 순서가 되겠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명령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자면 인출하고 실행합니다. 인출한 다음에 실행하는데 그 사이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출하다가 인터럽트 발생하면 인터럽트 수행하고 실행하다 인터럽트 발생하면 인터럽트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을 한 다음에 그 연산자를 또 따로 읽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간접 사이클을 통해서 그 피연산자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럽트라든지 간접 사이클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분화된 명령어 사이클에서는 명령어의 실행에서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면은 첫 번째 인출 사이클, fetch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이 fetch는 명령어를 읽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인출 사이클, fetch 사이클,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서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CPU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읽어오면 저장하는 곳이 명령어 레지스터입니다.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IR, Instruction Registe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명령어 레지스터입니다. 그 명령어 레지스터 IR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인출 사이클 동안. 그리고 그 사이클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어떤 명령어를 읽어왔는데 지금 읽어와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령어를 읽을 수 있도록 포인터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그 주소, 다음 명령어가 있는 주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게 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명령어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증가시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명령어 주소가 A라고 합니다. A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명령어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그 다음 라인에 저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어의 크기가 4바이트다. 그러면 A라는 주소에다가 4를 더하면 그 다음 주소가 나옵니다. 그걸 의미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그 의미를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얼마만큼? 명령어 길이만큼. 그러면 다음 명령어의 위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출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령어 인출 시간이라고 한다. 인출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 인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행 사이클은 execution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execution 사이클. 인출한 명령어를 해독했습니다. 인출 사이클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명령어를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인출 사이클이 명령어를 읽어오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었다면, 실행 사이클은 인출된 명령어를 해석한 다음에 그거를 그 구체적인 동작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이름이 execution cycle입니다. 실행 사이클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실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그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에 간접 사이클이 있습니다. 간접 사이클, indirect 사이클이죠. 다이렉트에다가 in을 붙이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것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용어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법을 사용하는 실행 사이클은 명령어를 수행하기 전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주기억 장치의 주소인 유효 주소를 한 번 더 읽어온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피연산자가 있습니다. 피연산자 그 피연산자에 대해서 어떤 그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연산자를 읽어오는 게 실제로 그 피연산자의 자리에 가면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연산자의 자리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간접 주소 방식이라고 하고, 그 간접 주소를 통해서 그 읽어오는 그 절차를 간접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접 사이클은 연산자가 그 피연산자를 읽어와서 계산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피연산자가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진 형태로 되어 있다면 한 번 더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간접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은 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수행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럽트는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수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인터럽트인 겁니다. 구성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 키보드가 눌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키보드의 입력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 수행되고, 그리고 그 수행이 끝나면 아까 멈췄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나의 명령만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키보드가 눌리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이 될 텐데 중간에 키보드가 눌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예기치 못한 사건, 키보드를 입력하는 그 사건, 그것이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게 되는데 인터럽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터럽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키보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가 눌리면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 인터럽트를 처리해주는 전 과정을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수행되다가도 언제든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멈추고 인터럽트가 수행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발생했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그게 인터럽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프로세서는 실행 사이클을 완료한 후 인터럽트 요구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리고 인터럽트 요구가 없으면 다음 명령어를 인출하고, 인터럽트 요구가 있으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주소를
주소의 값을 스택이나 메모리 0번지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인터럽트 처리를 완료하면 중단된 프로그램으로 복귀해서 계속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